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이시연입니다. 성공적인 엄마표 영어를 위한 키워드는 확인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는데 단어를 다 알고 보는 것인지 오디오 CD를 다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데 어느 쪽이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확인을 하다 보면 잔소리가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확인하고 이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이 엄마표 영어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표 영어 특강 지난주에서 오늘도 라이팅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인데요. 오늘도 이현주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업 듣고 라이팅이라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어머니들이 좀 희망이 생겼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네. 자, 그래서 그 희망에다가 또 한 번 또 불을 지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앞에서 글 쓰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모델 수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또 일러주시는 어머님들에게 해주신 말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모델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글쓰기로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긴 단어도 쓸 수 있어야 되겠고 문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이트 홀드도 익혀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센텐스 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요소들까지 해줬는데요. 그러면 통으로 된 글자 전체를 쓰려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갑자기 혼자 해야 되나? 우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과정 자체를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모델 라이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 라이팅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풀어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For Tom and Sam, I reread funny books at night 이라는 글씨를 애가 일단 읽고 쓸 수 있어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파라그래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글을 쓰려면 그러면 센텐스까지는 완벽해야 그 다음에 통으로 된 글씨를 쓸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아이가 글자를 모를 때에도 우리가 동화책을 통으로 읽어줘요. 그렇죠? 사실은 언어라는 거는 통으로 노출시켜서 동화 경험을 하게 해주고 나서 뒤에 가서 파니스를 배우는 것처럼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너희 아무것도 모르니까 받아쓰기나 해. 이제 단어밖에 못 쓰니까 단어나 알아도 그 다음에 센텐스 연습 한참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르쳐줄게가 아니라 아직 받아쓰기도 제대로 안 되고 철자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만 이렇게 통으로 된 글감을 보여주고 글 쓰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해줘야 아이들이 노출이 계속 되겠죠? 이제 그걸 해주는 게 모델 라이팅이다. 그럼 이제 모델 라이팅을 해주려면은 어떤 글감을 애들한테 연습시켜야 될 건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forms of writing, 어떤 종류의 글이 있는가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자님께서 논설문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글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글의 종류만 구체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글이 많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종류별로 다 글감을 나누자면 글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요, narrative writing인데,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일기 써봐라, 그 다음에 스토리 써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서술문 형태의 글이, narrative writing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애완동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애완동물을 샀을 때, 애완동물을 사면서 할머니랑 샀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요거 나는 골랐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는 일기문 형태로 쓰는 자연스러운 글이라든지 아니면 햄스터를 픽셔널 해가지고 햄스터에 대한 얘기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narrative writing이라고 하죠. 그러면 expository writing은 뭐냐?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매뉴얼을 보고 햄스터를 키우는 방법을 기록하는 걸 expository writing이라고 그래요. 보고서도 expository 형태도 있겠죠. 그래서 매뉴얼, 그냥 쉽게 말하면은 설명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대부분 학교에 가면
1학년, 2학년 우리 한국어 수업에서 보면 일기 써오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은 내러티브를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나 또 자세히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너무 내러티브만 연습하다 보면은 다른 형태의 글을 써본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써보게 하는 거죠. 햄스터를 키운다면 하고 물은 하루에 몇 번 주고 잠은 어떻게 되고 톱밥은 며칠에 한 번씩 갈아주고 이런 것만 쓰는 거를 expository writin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descriptive writing이죠. descriptive writing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찰문이에요. 그래서 햄스터나 펫을 키워봤더니 햄스터는 털이 어떻고 그다음에 성격은 어떻고 먹는 습관은 어떻고 관찰해보고 나서 그 관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서 가는 게 descriptive writing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persuasive writing이에요. persuasive writing은 영어 표현 그대로 주장문입니다. 햄스터 키울 만한 동물인가? 키울 만한 동물이 못 되는가? 집에서 왜 그러한가를 정리해서 쓰는 주장문 형태가 persuasive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oetry writing이에요. 시 쓰기. 그래서 이거 일반 아이들이 무슨 이 다음에 시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될 거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poetry writing을 해야 되나? 너무나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신문 같은 거를 봐도요, 보통 이렇게 헤드라인 나가잖아요. 헤드라인에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신문 한번 얼핏 봤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헤드라인 언어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 금메달, 또 하나. 네, 그러면 눈에 딱 띄면서 금메달 땄구나. 근데 언어도 보면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언어의 그 특징에 맞게 말놀이들을 잘하면 그 사람 정말 말 쓸 줄 안다. 네, 그런 거죠. 요즘에는 또 기타 등등 많아요. 같이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헤드라인, 바이라인 이런 언어들을 써가면서 우리가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리 보고를 잘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글의 마무리나 이런데 어떤 시적인 언어 플레이들을 딱 집어넣어서 명언을 남기면 이 사람이 정보만 주지를 않고 철학이 있구나. 이 사람이 언어를 아는구나.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글이 훨씬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적인 표현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poetry writing 영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매뉴얼 같은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포스터 광고문이 되거나 아니면 잡지 형태로 나가거나 이러면 테크니컬한 부분이 가미가 되겠죠? 사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expository writing에 테크니컬한 요소들을 붙인 practical writing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writ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writing을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런 종류별 라이팅을 어떻게 이끌어줄 건가가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모델 라이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델 라이팅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다뤄내느냐? 아이들은 아직 센텐스도 잘 구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실 다 하지는 않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일기 쓰기 형태, 그 다음에 또 보고서 형태지만 아주 최대한 간단한 형태의 글감,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는 시, 가장 간단한 시는 어떤 게 있을까?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델 라이팅의 모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아까는 제가 forms of writing을 앞 페이지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writing에는 내러티브 형식도 있고 설명문 형식도 있고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kinds of writing 이랬네요. forms나 kinds나 비슷한 말 같죠? 사실 kinds란 말을 쓰셔도 돼요. 앞에 페이지에서. 근데 제가 구별을 해낸 이유는요. 여기서 말하는 kinds of writing은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로 어쩌면 리터러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신종 용어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National Literacy Strategy Training Package에 나오는 터미널러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kinds of writing은 무슨 말이냐? writing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가. 그 첫 번째 단계는 모델드 라이팅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선생님이나 엄마가 타이틀부터 글 쓰는 과정에서 토픽 센텐스 쓰는 거, 그 다음에 디테일 쓰는 거,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그거를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게 모델 라이팅이에요. 자, 애들 보고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너도 영어 웬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일기 써봐. 그러나 아이들이 쓰려고 하니까 본 게 있어야죠. 책은 많이 보고 가끔 했지만 직접적으로 글 쓰는 과정을 구경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모델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통으로 된 글감을 텍스트를 써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나오는 게 모델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모델 라이팅이 있고, 모델 라이팅을 이제 좀 해서 애들이 저렇게 스타트를 하고 저렇게 디테일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하는 게 알만하면은 이제 등장하는 게 shared writing이 되겠죠? shared writing은 뭘까요? shared writing은 엄마나 선생님이 여전히 앞에서 글 쓰는 과정을 다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되 아이는 구경꾼이 아니라 아이들 이제 나와서 참여하는 거죠. There are lots of animals in the jungle. What animals are there? 아이가 elephant. That's right. Elephants live in the jungle. Can you come out and ride with me? 해가지고 나와서 아이가 쓰면 elephants live in the jungle. 애가 못 써서 망설이겠죠? How do you spell jungle? J, that's right 하고 선생님이 도와줘 가면서 글 쓰는 프로세스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write aloud, shared writing은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같이 써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uided writing이라고 해놨는데요. guided writing은 뭐냐면 주체가 선생님에서 아이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종이를 딱 갖고 이제부터 내가 써야 돼요. 그렇지만 막연하겠죠, 여전히.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글을 쓰는 과정까지 아이가 써나가되 선생님 옆에서 밀착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했지?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써봐. 그리고는 또 다 했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대화해 나가면서 그 과정을 서포트해 주는 거. 그게 가이디드 라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가 써볼 수 있게 된 거죠. 인디펜던트 라이팅을 하는데 여전히 선생님이 글감의 종류가 이러하다. 예를 들면은 이건 매뉴얼이야. 매뉴얼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 매뉴얼에 요즘에 핸드폰이 하나의 트렌드고 핸드폰이 요즘에 유행이니까 사람들이 즐기고 이런 말은 매뉴얼에 들어갈 말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들어가야 할 말이 있고 매뉴얼에 필요 없는 말이 있다는 걸 구분시켜주고 아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할 수 있도록 글 쓰기 전에 잡아주는 거, 이런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라이팅 하는 가운데도 우리 선생님의 서포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시, 소설, 논설문, 설명문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 오늘 수업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델 라이팅을 하려니까 엄마들이 앞에서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당장 벌써 얼굴이 시무룩해지실 거예요. 나도 통으로 된 언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 가서 구하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아이들 수업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라이팅 모델은요, 아이들의 픽처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예쁜 픽처북들이 있는데요. 픽처북 리딩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팅으로 끌어가는 게 아주 이머전트, 시작하는 아이들은 라이팅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어주고 책에 있는 내용을 썸머리하는 형식으로 하되, 어떤 때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써주고, 어떤 때는 There are lots of jungle animals 해가지고 디테일을 써주는 보고서 형식으로 이 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그죠? 좀 흉내내는 라이팅으로 가더라도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팁을 드릴게요. 근데 여전히 이러실 거예요. 나는 흉내내는 것도 자신 없어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샘플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읽는 신간이에요. 라이스팟, 또 라이패스 같은 책에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글감들을 다 줬어요. 샘플로. 그래서 이걸 그냥 읽어보기 위한 리딩 컨텐츠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내가 아이 앞에서 모델 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샘플이 필요하시겠죠. 영역별로. 그래서 샘플 라이팅을 해놓은 걸로 참조하시고, 그래서 텍스트북이나 이런 스토리북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라이팅 모델을 이제 해주면서 아이한테 글 쓰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려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 라이팅에 있는